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하메네이가 준비한 함정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거의 5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3년 정도 휴방했던 연재물이 엉클샘이 테헤란 몰라를 설득한다라는 제목을 단 새로운 시즌을 통해 글로벌 정치판 스크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새로운 시즌은 2025년 3월 첫째 주 트럼프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되었으며, 해당 편지에서 트럼프는 하메네이에게 직접 얼굴을 보자고 하면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년이나 된 연재물이라고 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1978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당시 미국 법무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를 통해 1978년 파리 교회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루올라 호메이니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그로부터 1년 후인 1979년 호메이니가 테헤란에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카터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호메이니 정권의 총리였던 메디 바자르간과의 회동 때 이란의 새로운 정권과 우호적인 협력을 원한다는 미국의 바람을 반복한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터는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한 호메이니의 답장을 받지 못한 채 백악관을 떠났으며, 호메이니는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외교관을 인질로 잡는 것을 승인하는 걸로 카터에게 답장했습니다. 카터의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후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호메이니에게 거대한 케이크와 모로코 가죽으로 제본된 아름다운 성경, 그리고 콜트 45 반자동 권총을 곁들인 5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써서 레이건 자신의 서신 능력을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는 더 많은 미국인 인질을 잡으라는 명령으로 답했고, 1983년 241명의 미군을 죽인 베이루트 병영 폭탄 테러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카터와 레이건의 사례를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의 다음 뒤 대통령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역시 편지 쓰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의는 선의를 낳는다라는 만트라 주문하에서 테헤란 몰라에게 보내는 회담 초대장을 직접 썼으며, 빌 클린턴 역시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하메네이를 유혹하기 위해 미국이 저지른 불특정 악행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란 몰라들을 진보주의자라고 아첨하기로 결정하고, 세계경제포럼 WEF의 2005년 연례 미팅, 즉 2005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오늘날 이란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진보적인 사상이 광범위한 유권자를 가진 유일한 나라이며, 내가 지지하는 사상이 이란에서 다수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의 편지에 대응하여 중동 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러 지역을 공격하는 이른바 혁명 수출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아프간 물라 오마르를 무너뜨리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테헤란 몰라들의 가장 큰 두 적을 대신 제거해 줬지만, 테헤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였으며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난민들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배치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아들 부시에서 더 나아가 버락 오바마는 이전 대통령들처럼 연애 편지 보내기가 아닌 다른 방법, 즉 키프로스를 통해 밀수한 현금을 포함해 이란에 선물을 퍼붓고 이란을 유엔 헌장에 구속되지 않는 강대국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2016년 당선된 트럼프가 오바마의 계획을 막았지만 카터가 세운 서신 전통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 아베 신조를 설득해 테헤란에 가서 하메네이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했지만, 하메네이는 트럼프의 편지 받기를 거부하고 모욕적인 훈계를 아베 신조에게 한 후에 아베를 쫓아냈는데요. 하메네이가 편지를 안 받겠다고 한 후 트럼프는 테헤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맥시멈 프레셔 하에서 직면하게 될 12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언까지 했지요. 우크라이나를 통해 역사의 길이 남을 자의지를 보여줬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즌2라는 오명을 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와 같은 노선을 추구하면서 테헤란을 껴안고 협상에 대한 끝없는 미국의 요구를 반복하면서 덧없는 시간을 보낸 가운데 트럼프 2기에서 또다시 지긋지긋한 편지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메네이가 편지를 받았으며 트럼프와의 대화가 불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한 지 불과 2주 만에 답장에 서명까지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하메네이가 트럼프의 편지를 수령했다는 건 억수로 큰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메네이는 이란의 통치자로서 책임감 없이 40년 동안 권력을 행사하다가 사상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기로 한 것과 동시에 하메네이는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간접 대화를 제안하면서 공을 트럼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하메네이의 변화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노림수 또는 통박이 숨어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하메네이의 제안을 수락하면 하메네이는 또 다른 승리를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가 거부하면 하메네이는 자신이 선의를 보였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웃자는 봅니다. 하여간 하메네이의 변화를 통해 테헤란의 목표가 모든 것을 탈선시켜 트럼프를 비난하게 만들거나 2026년 미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풍선을 터뜨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슬로우 모션 모드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하게 만드는데요. 테헤란이 계획하고 있던 간접대화 시나리오에서는 누가 중재자가 될지에 대한 논의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으며, 테헤란의 논리적인 선택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위스나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지명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관련해서 2025년 4월 1일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출연해 모스크바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암시했었습니다. 스위스와 파키스탄 이외에도 테헤란은 간접 대화의 중재자로 오만을 선호한다는 암시를 주고, 워싱턴에서 오만이 이란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 트럼프가 물러서면서 오만에서 간접 대화가 시작되었죠. 하여간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자에 합의하면 다음 단계는 협상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지와 만나는 장소에 대한 회담이 필요하며, 그 다음은 의제 아젠다를 수립하기 위한 회담이 이뤄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제 세팅 회담까지 이뤄진 후 다음 단계는 외교판 업계 용어로 이른바 언더브러시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부사항 논의를 다루게 되는데,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쉬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해보면, 2025년 4월 현재 트럼프가 제안한 회담의 의제가 무엇이며 트럼프가 어떤 이슈를 포함시키고 싶어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회담을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테헤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제재가 해제되고 2025년 10월 유엔 안보리에서 발동될 예정인 스냅백 메커니즘이 제거된다면 이란 핵 프로젝트에 대한 18개월 유예를 선언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호메이니와 하메네이가 7명의 미국 대통령을 만돌린 악기처럼 다룬 가운데 하메네이는 50년 가까이 먹힌 수법이 8번째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도 먹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하메네이가 준비한 함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